동양 고전 몇 구절들을 좀 통해서 확실한 핵심 가치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주 사이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존재와 비교해서 인간이 위대하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공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그 박자, 세자, 무자 쓰시는 분이 조선시대 때 쓰신 그 인성교과서인데 거기에 첫 편 첫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최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우주 공간 사이에 만물,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 수없이 많은 존재 중에서 유인, 오직 사람이 최기라, 그냥 귀한 게 아니라 최고로 귀하다라고 하는 이 존재입니다. 사실 이 얘기 다른 동물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돼지가 들으면 야 너희들만 최고냐? 우리 돼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최고지.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존재 중에 우리랑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사유를 하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야말로 가장 최고로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저는 이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본부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바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존귀하지 않다면, 인간이 가장 존엄하지 않다면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동양 고전에서는 왜 이렇게 인간이 존엄하냐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인간에게는 오달떡이라고 하는 인간의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달떡이라고 혹시 떡 이름 중에 들어보셨나요? 오방떡도 있고 아니면 백설기떡도 있지만 인절미떡도 있지만 달떡,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덕 능력입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의 정말 수준 높은 인간이 갖고 있는 달떡이 있다. 이 달떡이야말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동양 고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달떡이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떡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일달떡. 크게 읽어보세요. 일달떡.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첫 번째 달떡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위대한 관계입니다. 나를 낳게 해준 부모, 그리고 그 부모가 자기 인생의 연속성을 또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자식들, 이 관계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달떡보다도 위대한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은 어떤 관계보다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자자요란 말이 있습니다. 아까 상호라는 말 우리 박호근 장관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존중과 배려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 병장이 이등병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이등병 역시도 병장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배려할까를 고민하는 것, 그걸 자애라고 부르죠. 부처님 이름으로 보면 자비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가 나에게 준 존중과 배려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것이 효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부자자요의 정신,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소중한 첫 번째 달떡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여기서 부모 자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나보다 먼저 살다간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지금의 또 나에 의해서 새로 연속될 후손들, 이러한 세대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존중과 배려 운동의 철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달떡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달떡. 너무나 잘 아시는 군신유의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 보면은 직장 상사와 그리고 부하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임금이 어디 있고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과 또 내 밑에 있는 사람과의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나한테 충성을 다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의를 다해서 아랫사람에게 배려하고 존중해 줬을 때 또 아랫사람은 충심으로 그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서로 상호간에 하는 것, 이것이 오달떡 중에 두 번째 이달떡, 즉 계층 간의 존중과 배려입니다.
세 번째 달떡입니다. 읽어보시죠. 삼달떡. 인간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데 이 부부간에 요즘 존중과 배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부부간에 한 5년 10년 살다 보면 갑자기 반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말도 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슴에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 존엄한 이유 중에 하나다. 네 번째 사달떡입니다. 아까 막말려 얘기도 나왔지만 세대 간의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을 용서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 상호 세대 간의 존중과 배려, 이게 사달떡이라면 오달떡은 동료 간의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달떡이라는 말이 제가 쓴 게 아니라 중용해 보면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파악돼야 하며 관계를 통해서 존엄해질 수 있다. 그 관계의 5가지 카테고리를 오달떡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를 대입해봐도 이 5가지 관계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관계, 또 동료 간의 관계, 또 직장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 관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이 존중과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의 기본 철학을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봤는데, 첫 번째는 상호 간에 감사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기본 철학이다. 요즘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 베스트셀러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데보라 노빌의 저서죠. 이 감사야말로 상대방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고 또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떠도는 이 감사의 위대한 힘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동영상을 좀 보시죠.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인데, 감사야말로 상대방을 바꾸고 또 상대방을 위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동영상입니다. ABI로 받아왔는데 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지아가 사랑해. 성일이가. 사랑합니다. 찌모찌 사랑해. They say your middle name is trouble, but I know it's Caroline. They say you remind them of problems, but I think you look like Audrey. Caroline, I know that you put on a show every time you two disagree. This heart is a stone, no one will ever break it. This heart is a stone,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hey, it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it tells me to stay. They say they can't smell the trauma, but I know it's number 5. They say you only bring harm. 어떻게 사랑의 에너지 한번 옆에 분에게 보내보시겠습니까? 우리 마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아마 우리 모임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철학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가 결국은 상대방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또 인연이 돼서 나도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저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기본 철학, 상호간에 감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순망치한이란 말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이가 아무리 자기가 기능을 잘 발휘한다 그래도 입술이 없으면 이는 자기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세상엔 어떤 누구 하나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하려면 옆에 있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기능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거고, 또 위에 있는 장군이 승리자가 되려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없으면 장군 혼자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전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상호 존중의 그리고 배려의 기본 철학이며, 상대방이 없으면 내 인생이 춥다라고 하는 생각, 이 순망치한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마음의 화두처럼 눕고 살아야 될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처음 만든 거라 아직 이렇게 낯설긴 하지만 고민을 해봤죠. 우리 기본 두 번째 철학이 뭘까? 아, 그렇다. 우리 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르지만 인정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정말 자기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에 동참하는 분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왜 그 화이부동의 철학이 화이부동, 화라는 게 뭡니까? 왜 그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화라고 부르죠. 서로 다른 악기들이 만났는데 검은고 아니면 무슨 가야금 아니면 아쟁, 서로 다른 소리들이지만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만나는 위대한 소리가 바로 이 화음할 때 화자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과 다름이 만나서 위대한 화음을 내자. 부동, 나와 같음을 강요하지 말자. 이것이 저는 우리 운동무부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철학. 아까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서로 행복해지고, 두 번째는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삶을. 이것이 전 우리 두 번째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